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새겨야 할 대원칙은요, 사업 관련성입니다. 가족과의 식사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흘러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업 경비가 아닌 횡령이나 배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는요, 사용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집중 관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여제 최윤정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계 왜 이럴까요? 이번엔 배우 김선호 씨의 탈세 의혹 사건입니다. 김선호 씨는 본인 자택 주소지에 공연기획사 명의의 법인을 세우고요, 부모님을 이사회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하고요, 심지어 아버님의 담뱃값이나 노래주점 비용까지 법인 돈으로 처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긁는 법인카드 한 장이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새겨야 할 대원칙은요, 사업 관련성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법인카드를 쓸 때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오직 이 지출이 매출 발생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 혹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만 따집니다. 대표님 혼자 밥을 먹었는지 혹은 대표님 이름이 찍힌 카드를 썼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거래처 미팅 식사나 직원 회식, 업무용 출장비와 숙박비, 사무실 비품 구입 등은 당연히 인정되는 범위에 속해요. 하지만 김선호 씨의 사례처럼 가족과의 식사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흘러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업 경비가 아닌 횡령이나 배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세청은요, 이 지출을 회사가 부담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법인 운영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법인카드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무기명 법인카드는 회사 이름만 적혀 있고 임직원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1차 결제 의무가 법인에 있죠. 그렇지만 기명식 법인카드는요, 카드에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제 의무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있고요, 법인이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때요, 많은 회사에서 편리함 때문에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명식 법인카드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삼성페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결제 등록이 쉬워서 개인 카드처럼 쓰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개인형 법인카드는요, 사용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사적 사용 여부를 추적하기가 훨씬 쉽고요, 세무조사 시 집중 관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쓰며 쌓이는 항공 마일리지 역시 임직원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요, 법인의 자산이에요. 가족 여행이나 개인적인 휴가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적발 시에는 대표님 또는 직원의 추가 소득으로 간주가 돼서 세금이 매겨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꿀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접대비 1만 원의 법칙입니다.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쓴 돈이 1만 원을 초과한다면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비용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카드로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접대비는 다릅니다. 만약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긁고 회사에 청구를 했다면요, 그 금액은 전액 비용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온라인 쇼핑몰 상세 내역 관리예요. 국세청 전산에는요, 쿠팡 20만 원처럼 총액만 뜹니다. 이게 사무용 모니터를 산 건지 아기 기저귀를 산 건지 국세청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결제권은요, 반드시 주문 상세 내역서를 PDF로 저장을 해두세요. 단순히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실수했다면 즉시 입금하세요. 법인카드를 쓰다 보면 개인카드와 헷갈려서 잘못 긁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요, 그 금액만큼 즉시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세요. 입금 전표에 법인카드 오사용분 반환이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봐도 이 대표님은 사적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세청이 어떤 내역을 보고 이건 사적 사용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지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5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심야 시간대의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간을 벗어난 지출은요, 원칙적으로 사적 사용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일요일 집 근처 식당 결제, 명절 연휴 주유 결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럴 때는 주말 근무가 불가피했다는 업무 일지나 출장 명령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사업과 무관한 장소예요. 법인카드는 대표님의 동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대표자 자택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되거나 제주도 등 휴양지에서의 사용 내역은요, 현미경 조사의 대상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반포 자택 앞 마트에서 결제한 경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겠죠? 셋째는 미용, 건강, 레저 등 업무 무관 업종입니다. 누가 봐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업종에서의 지출은요, 비용 부인 1순위예요. 미용실, 성형외과, 피부과, 골프 연습장, 애견 카페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외모 관리가 매출과 직결되는 특수 업종은 소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는 가사용품이나 신변잡화 구입이에요. 가족과 먹을 식재료나 개인적인 의류, 화장품 등을 법인카드로 사는 경우입니다. 만약 탕비실 비품 목적이라면 상세 품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증빙이 없는 상품권 대량 구매입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같아서요, 국세청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데요. 연간 매출 대비 과도한 상품권 구매는 비자금 조성으로 의심받기가 딱 좋죠. 상품권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지급 대상과 그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세금 및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늘어나고요, 미리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가산세와 함께 토해내야 되죠.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매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돼서요,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대표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상여 처분입니다. 국세청은 사적으로 쓴 돈을 대표자가 법인에 다시 입금하지 않으면요, 대표가 회사의 돈을 빌려간 것, 즉 가지급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연회 4.6%로 법인에 내야 하고요. 이걸 내지 않으면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가 돼서 세금이 또 붙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이 되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겠죠? 또한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이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적 및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존재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회사의 돈을 훔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게 되니까 주주나 투자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요, 이들이 횡령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법인카드는 잘 쓰면 절세의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내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됩니다. 김선호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부터라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요, 사적인 소비는 반드시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출에는요, 그에 걸맞는 증빙자료와 내부 규정을 갖춰두는 것이 세무조사라는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우리 회사만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